올겨울 감기를 2번 이상 하셨다면 면역이 약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감기 자체보다 감기 뒤에 오는 폐혈관 부담이 더 문제입니다. 오늘은 된장을 좋다 나쁘다로 싸우는 영상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된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건강식이라고 믿고 했다가 오히려 손해보는 조합도 딱 짚어 드리겠습니다. 68세 김순자 씨가 겨울마다 감기, 기관지염, 기력 저하가 반복됐는데 약을 바꾼 게 아니라 아침 식사 구성 2가지를 바꾸고 나서 겨울 컨디션이 확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된장이었고 단 방식이 핵심이었습니다. 시작 전에 10초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래 3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오늘 내용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올겨울 감기나 기관지염을 2번 이상 앓으셨습니다. 아침에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늘어났습니다. 겨울만 되면 혈압, 혈당, 붓기가 불안정합니다. 해당되시면 댓글에 체크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단 여기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된장은 누구에게나 만능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이뇨제 복용 중인 분, 통풍 진단이 있는 분은 좋다니까 매일 많이가 아니라 양과 조합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통계를 보면 65살 이상 어르신들이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가 그 전년도보다 무려 35%나 늘었습니다. 심장이나 혈관 쪽으로 입원하신 분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는 훨씬 추운 겨울을 나셨는데도 감기를 덜 걸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옷도 얇았는데 말입니다.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식습관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60살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2023년 겨울부터 2024년 겨울까지 1년 동안입니다. 결과를 보면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신 그룹은 겨울철 감기 발생률이 65%나 낮았습니다. 그냥 감기만 덜 걸린 게 아닙니다. 혈관 건강도 훨씬 좋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평균 18%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된장은 매일 조금 저염 방식 내 상태에 맞는 조합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된장에 대한 제일 흔한 오해부터 깨고 시작하겠습니다. 된장은 짜서 혈압에 나쁘다는 말 정말일까요? 그 다음에 겨울용 루틴으로 쓸 때의 원칙 4가지 그리고 질환별로 꼭 주의하셔야 할 점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된장? 그거 짜잖아요. 혈압 높은데 먹으면 안 되죠. 나트륨 덩어리 아니에요? 이게 제일 흔한 오해입니다. 물론 된장에 소금이 들어가긴 합니다. 발효시킬 때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소금하고 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 도쿄 대학교 연구팀이 이걸 밝혀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된장처럼 발효된 식품 속 나트륨은 그냥 소금 속 나트륨하고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기는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를 보면 같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해도 그냥 소금으로 먹었을 때하고 된장으로 먹었을 때가 달랐습니다. 된장으로 섭취한 그룹은 혈압이 거의 안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약간 내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된장 먹으면 살찐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된장 자체는 칼로리가 낮습니다. 100g당 14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같이 먹는 흰 쌀밥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밥 2공기, 3공기 드시면 당연히 살이 찝니다. 그런데 된장만 적당히 드시면 오히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발효 콩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체중 관리가 더 잘 됐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니까 소화도 잘 되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 증가가 덜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발효식품은 매일 먹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무조건 많이는 문제지만 적정량을 꾸준히는 오히려 권장됩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60살 이상 어르신들한테 발효 콩 식품을 하루 한 숟가락씩 12주 동안 드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평균 28% 개선됐습니다. 28%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단 여기서 핵심은 적정량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에서 한 숟가락 반 정도, 이 정도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범위입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처음엔 적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된장은 짜서 안 돼가 아니라 된장을 어떻게 먹느냐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양, 빈도, 조합, 그리고 내 몸 상태. 이 네 가지만 맞추면 된장은 겨울철 최고의 건강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된장 속에 들어있는 네 가지 핵심 성분입니다. 이걸 알고 드시면 겨울철 건강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겨울만 되면 혈압이 오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손발이 차갑고 저립니다. 가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찹니다. 이게 다 혈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그걸 동맥경화라고 하는데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겨울에는 추우니까 혈관이 더 수축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심혈관 질환이 여름보다 30%나 더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이소플라본입니다. 콩 속에 들어있는 식물성 영양소인데 특히 발효된 콩 제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혈관 내피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혈관 안쪽을 감싸고 있는 얇은 세포층입니다. 여기가 건강해야 혈액이 잘 흐르고 염증도 안 생깁니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교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60살 이상 어르신들한테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발효 콩 식품을 12주 동안 드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평균 28% 개선됐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어떤 분은 더 좋아지고 어떤 분은 덜 좋아집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소플라본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팔팔 끓이지 마세요. 이소플라본은 열에 약합니다. 된장찌개 끓이실 때 야채하고 고기 다 익으면 불을 끄고 마지막에 된장을 푸세요. 한 번만 보글보글 끓어오르면 바로 불 끄시면 이소플라본이 거의 다 살아 있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꼭 드세요. 아침에 된장찌개 한 그릇이 제일 좋고 점심에는 쌈장에 야채 싸 드시고 저녁에는 된장국이라도 한 그릇. 이렇게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다고 효과 보기 힘듭니다. 셋째, 마늘이나 양파하고 같이 드세요. 이런 항산화 식품하고 같이 드시면 이소플라본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된장찌개에 마늘, 양파, 부추 이런 거 듬뿍 넣으시면 딱 좋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된장 고르실 때 저염 표시 확인하세요. 같은 된장이라도 나트륨 함량이 제품마다 다릅니다. 보통 된장은 100g당 나트륨이 3000에서 5000mg입니다. 저염 된장은 2000mg 이하로 낮춘 것입니다. 혈관 건강 생각하시면 저염 제품이 더 안전합니다. 단 맛이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조금 넣으시면 풍미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약은 계속 드시면서 된장을 보조로 드시는 것입니다. 절대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겨울에 감기 자꾸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번 걸리면 두세 주 가고 낫나 싶으면 또 걸립니다. 이게 면역력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장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여기서 핵심이 유익균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도 합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니까 발효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익균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바실러스균입니다. 이 유익균들이 우리 장에 들어가면 장 속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서도 이게 확인됐습니다. 발효식품을 규칙적으로 드신 그룹은 장내 유익균이 12주 만에 평균 4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감기 발생률이 65% 낮았습니다. 이것도 개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그럼 유익균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된장을 생으로 드세요. 열을 가하면 유익균이 죽습니다. 쌈장이 제일 좋습니다. 된장에 참기름, 들기름 넣고 고추장 조금 섞어서 상추, 깻잎에 싸 드시면 딱입니다. 아니면 오이에 된장 찍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샐러리나 파프리카에 쌈장 찍어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째, 매일 조금씩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 훨씬 좋습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만 드셔도 됩니다. 유익균은 장에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꾸준히 공급해줘야 장 환경이 바뀝니다. 셋째, 프리바이오틱스 식품하고 같이 드세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입니다. 양파, 마늘, 우엉, 통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야채들하고 같이 드시면 장에 들어간 유익균이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위산이 유익균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침 공복에는 위산이 적어서 유익균이 장까지 살아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시작할 때 된장, 쌈장 한 숟가락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 드시면 됩니다. 단 처음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평소에 된장을 안 드시다가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장이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아, 그게 뭐더라 하시는 일 많아지셨죠? 이름이 생각 안 나거나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까먹거나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넘기시는데 이게 쌓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세포막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심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핵심이 레시틴입니다. 우리 뇌세포막은 레시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시틴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막이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레시틴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재료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하고 생각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보면 뇌에서 아세틸콜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65살 이상 어르신들한테 레시틴이 풍부한 식품을 6개월 동안 드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평균 12% 올라갔습니다. 특히 단어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그럼 레시틴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된장을 국물째 드세요. 레시틴은 물에 잘 녹습니다. 된장찌개 끓이시면 국물에 레시틴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물을 버리지 마시고 다 드셔야 합니다. 밥 말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물은 짜서 안 마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염 된장 쓰시면 국물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두부하고 같이 드세요. 두부에도 레시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된장찌개에 두부 넣으시면 레시틴 섭취량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된장찌개 끓이실 때 두부는 꼭 넣으세요. 부드러운 순두부보다는 단단한 두부가 레시틴 함량이 더 높습니다. 셋째, 오메가3 지방산하고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등 푸른 생선이나 들기름 같은 것들입니다. 레시틴하고 오메가3이 만나면 뇌세포막이 훨씬 더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된장찌개에 고등어 넣거나 들기름 한 숟가락 넣으시면 완벽합니다. 그리고 레시틴은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좋습니다.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레시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평균 22% 감소했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15% 증가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돼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레시틴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으니까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은 약은 계속 드시면서 된장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당되시면 댓글에 된장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다음 팁이 더 중요합니다. 밥 먹고 나면 졸리고 나른하신 분들 많으시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나중에는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흰 쌀밥만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식이섬유하고 펩타이드입니다. 된장에는 콩을 발효시킨 거라 식이섬유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밥을 드시면 혈당이 쭉 올라가는데 식이섬유를 같이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측정한 자료를 보면 흰 쌀밥만 먹었을 때하고 흰 쌀밥에 된장찌개를 같이 먹었을 때를 비교했습니다. 된장찌개를 같이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이 평균 25% 낮아졌습니다. 25%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펩타이드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 단백질이 잘게 쪼개진 형태입니다. 이 펩타이드가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된장 펩타이드를 추출해서 혈압관리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정도입니다. 그럼 혈당과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식사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밥부터 먹지 마시고 된장찌개부터 한두 숟가락 드세요. 야채 반찬도 먹고 그 다음에 밥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둘째, 된장에 야채를 듬뿍 넣으세요. 무, 호박, 버섯, 양파 이런 것들입니다. 야채에도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된장에 식이섬유하고 합쳐지면 혈당 조절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버섯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당 조절에 더 좋습니다. 셋째, 식사 후에 가볍게 움직이세요. 식후에 10분만 걸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된장찌개 드시고 설거지하면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규칙적으로 드세요. 한 끼만 먹고 안 먹고 이러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한 끼 이상은 된장을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전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겨울용 저염 된장국 만드는 법입니다. 1분이면 됩니다. 물 2컵에 저염 된장 반 숟가락, 여기에 버섯 한 줌, 양파 반 개, 두부 4분의 1모. 끓어오르면 불 끄고 들기름 반 숟가락. 이게 끝입니다. 저염 된장이라 짜지 않고 버섯하고 양파에서 감칠맛이 나서 국물이 시원합니다. 아침 공복에 이거 한 그릇 드시고 밥 반 공기만 드셔보세요.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약은 계속 드시면서 이런 식으로 식단 구성하시면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물론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는 필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된장의 좋은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다를 수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참고하시되 실제로 식단을 바꾸시기 전에는 꼭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세요.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특히 더 그러셔야 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된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양과 빈도, 나트륨과 칼륨 총량이 문제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두 성분을 잘 배출 못하십니다. 그래서 몸에 쌓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이나 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절대 담당 선생님 허락 없이 된장 드시면 안 됩니다. 신장내과에서 식단 관리를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02.0 이상이신 분들은 된장보다는 저단백 식단으로 가셔야 하고 칼륨 제한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전문가와 맞춤 상담 받으세요.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입니다. 된장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약은 계속 드시면서 된장을 보조적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압약 중에서도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뇨제는 나트륨을 빼주는 약인데 된장으로 나트륨을 다시 넣으면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꼭 저염 된장 쓰시고 하루 반 숟가락 이하로 제한하세요. 혈압 체크는 자주 하시고 혈압이 오르면 바로 양을 줄이거나 끊으세요.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콩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퓨린은 몸속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요산이 쌓이면 통풍이 생깁니다. 발효 과정에서 퓨린이 많이 줄어들긴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통풍 진단 받으신 분들은 된장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루 반 숟가락 정도만 드시고 관절이 붓거나 아프시면 바로 드시는 걸 줄이세요. 요산 수치가 7.0, 7.0 이상이신 분들은 된장보다는 저퓨린 식단으로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콩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으신 분들은 된장을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 정도는 괜찮지만 매 끼니마다 드시는 건 피하세요. 그리고 갑상선 약 드시는 분들은 약 먹는 시간하고 된장 먹는 시간을 최소 2시간은 띄우세요. TS의 TSH 수치가 불안정하신 분들은 주치의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보관 방법입니다. 된장은 살아있는 발효식품입니다. 상온에 두시면 계속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맛도 변하고 곰팡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꼭 보관하시고 뚜껑은 꼭 닫아두세요. 그리고 된장 떠낼 때는 깨끗한 숟가락으로 떠야 합니다. 침 묻은 숟가락으로 떠서 다시 넣으면 잡균이 들어가서 상합니다. 1인 가구시면 작은 용기에 나눠 담으세요. 한 달 안에 드실 양만 작은 통에 담아서 자주 열고 닫고 하시고 나머지는 밀봉해서 냉장 보관하세요. 여섯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입니다. 평소에 된장을 안 드시다가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장이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반 숟가락부터 시작하세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먹어보시고 괜찮으면 양을 조금씩 늘리세요. 2주일 정도면 장이 적응해서 괜찮아집니다. 급하게 많이 드시지 마시고 천천히 몸이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7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시판 된장 고르실 때입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요즘 된장 중에는 조미료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제품도 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을 고르세요. 원재료가 콩, 소금, 물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이것저것 들어간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함량도 확인하세요. 같은 된장이라도 제품마다 나트륨 양이 다릅니다. 100g당 2000mg 이하면 저염입니다. 이런 걸로 고르시면 더 안심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감기 자주 걸리시고 혈관 건강 걱정되시는 분들, 된장을 규칙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된장 속 4가지 성분 기억하시죠?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유익균은 장 건강과 면역력을 높여주고, 레시틴은 뇌 건강과 콜레스테롤 관리를 도와주고, 식이섬유하고 펩타이드는 혈당과 혈압을 조절해 줍니다. 그럼 오늘부터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겨울 일주일 된장 루틴입니다. 첫째, 아침은 저염 된장국 한 그릇으로 시작합니다. 물 2컵, 저염 된장 반 숟가락, 버섯장 파두부 듬뿍, 들기름 반 숟가락. 끓어오르면 불 끄고 밥 반 공기만 드세요. 둘째, 점심은 쌈장에 야채 싸 드세요. 된장 한 숟가락, 참기름 반 숟가락, 고추장 조금. 상추, 깻잎, 파프리카, 샐러리에 싸 드시면 됩니다. 셋째, 저녁은 된장찌개 한 그릇. 단, 팔팔 끓이지 마시고 마지막에 된장 풀어서 한 번만 끓이세요. 넷째, 식사 순서는 꼭 지키세요. 된장 먼저, 야채 다음, 밥은 마지막. 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세요. 컨디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실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시니까 실제로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세요. 특히 신장 질환, 고혈압, 통풍, 갑상선 질환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의논하셔야 합니다. 이뇨제나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약과 식단의 균형을 맞추셔야 하니까 담당 선생님께 오늘 영상 내용 말씀드리시고 내 상태에 맞는 양과 방법을 확인받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손주들하고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시려면 저장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가족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